안녕하세요. 선문대 이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그 생활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단위가 커지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오늘 드릴 것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활 경제를 하면서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그 흥정 잘하죠? 네. 그것도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다 정찰제니까 뭐 그럴 여지가 없지만 아직도 이제 재래시장 쪽에 가면은 물건을 놓고 항상 깎죠. 뭐 그대로 주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좋아해서 시장을 많이 가는데 저는 많이 못 깎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랍 쪽에서도 이런 흥정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발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흥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재래식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깎으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뭐 우리가 한 10,000원짜리 산다 그러면은 5,000원이요? 뭐 반씩이나 깎네요? 1,000원이요? 1,000원은 저도 깎아요. 3,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많이 부르시는 분들이 반이더라고요. 반 깎는다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이 흥정의 그 단위는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정도냐면은 이 식민지를 어느 쪽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쓰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일반적으로 아랍권은 모국어와 아랍어니까 아랍어 물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를 영국의 식민지를 했냐 프랑스 식민지를 했느냐에 따라 영어나 불어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식민지로 한데다 그러면은 아랍어 물론 쓰이고 프랑스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때 돼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불어 잘하시는 분들은 뭐 불어로 하겠지만 되게 불어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많지 않으니까 되게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보통 원가에서 얼마 정도 부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반 깎으신다고 했으니까 뭐 10,000원 하면은 뭐 한 5,000원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불어가 통용되는 데 가서 영어로 쓰면은 그건 외국인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이럴 경우 대개 4-5배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 깎고 잘 샀다고 그러는데 그거 바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어로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안다 싶어갖고 한 3배쯤 부릅니다. 그것도 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 표준말로 하게 되면은 근데 아랍을 어느 정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2배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 방언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 사투리로 할 것 같으면 그건 제값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그 쪽에 그 시장을 잘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나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꼭 물건을 뭐 많이 불러서 돈을 많이 받겠다 이 개념보다는 그 자체를 즐기는 그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 돈을 다 지불해주면 물론 바가지지만 이제 그걸 서서히 이제 깎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네 국민들하고 할 때는 신용거래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특별한 적이 없이도 신용으로 다 거래를 트는데 반해서 외국인하고 할 때는 처음부터 신용거래는 거의 없어요. 꼭 그 중간에 무슨 중개 상인들이 들어갑니다. 그 무역 거래를 할 때도. 근데 일반 이런 흥정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흥정을 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중간쯤 택합니다. 가령 그 사람은 100원 불렀고 우리는 50원 불렀다 그러면 그거 대개 75원입니다. 가격 이제 흥정이 끝나는 게.
그러니까 100원 불렀는데 50원에 사야겠다 그러면 한 30원, 20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쯤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그 정도 내려오면 그 이상 잘 안 깎아주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느긋함이에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빠갖고 자기가 자기 돈을 못 참아서 결국 그 자기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네, 이건 뭐 사업하는 거는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보통 팁 줄 때도 보면요. 우리는 그 팁을 줄 때 보기 좋게 지갑에서 탁 꺼내갖고 이렇게 지어서 탁탁 주죠. 이게 보면 자기 과시도 좀 있어요. 난 이만큼 준다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도 그 팁을 줄 때 보면요. 그 돈을 이렇게 주먹에 싸갖고 그 사람 손에다 이렇게 얹어줘요. 그 사람들 이렇게 남이 안 보게 이렇게 딱 얼른 쥐어갖고 이제 뭐 주머니 놓던 어리 놓던 뭐 해갖고 하는데 이것이 그 흥정할 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100원 불렀고 나는 80원 불렀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 가운데 선이 90원이죠. 그럼 이제 대개 90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냥 이것만 받아 그러고서 이제 주먹에다가 이 돈을 이제 싸갖고 이렇게 주면서 그래서 이제 물건을 얼른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생각에는 90원을 예상하고 딱 펴봤는데 이게 80원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거 불러 세워갖고 돈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없어요. 자기가 이미 얼마가 됐던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흥정하는 것 자체가 꼭 이렇게 돈만을 생각하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돈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그런 그 흥정하는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그 풍속도를 보면은 그 부족들별로 이 직업이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족은 식품만 판다 그러면 식품만 주로 그 부족은 그것만 하고 또 어떤 부족은 뭐 야채, 뭐 아니면 건설, 뭐 이렇게 뭐 금융,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아직도 그 세분화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런 경제가 그럼 어떤 체제로 가느냐를 그 원리를 잠깐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이슬람 쪽에서는 그 개인 재산하고 이 그 공공 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개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정당하게만 벌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거리예요. 돈 많은 걸 오히려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공공재산은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은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동 운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건 어떤 개인 한쪽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하고 이 자본주의 체제하고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딱 집어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하여튼 그런 성격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슬람 쪽에서는 이자가 없습니다. 괜찮죠, 요즘에? 살기 힘들 때, 그 비드도 쓰면은, 그 이자 때문에 아주, 매달 허덕이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슬람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구하고의 그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뭐 하면 은행 결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자 없는 은행하고, 이자를 기본으로 하는 그 서구 경제하고 어떻게 이게 조화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조화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랍 쪽 그 국가에서는 이런 그 서구식의 은행 개념들은 다 있어요, 또. 그리고 이슬람 은행도 있습니다. 이 이슬람 은행은 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경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해서 뭐 신용장 개설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면은 서구 은행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그게 뭐 이렇게 규제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유지하느냐는 거죠. 즉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 고리대금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뭐 악덕 삭제업자들은 뭐 단속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생기는 그 동정심인데 그 동정심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리대금 하면서 그 뭐 봐줄 거 다 봐주면 그 언제 돈 받아요? 못 받는 거지. 그 사정 볼 거 없이 받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동정심을 파괴하기 때문에 고리대금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고율의 그런 고리대금 말고 그냥 정당한 이자, 즉 지금 서구 경제에서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일정 세금의 일정량의 그 이자는 뭐 인정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아랍 국가에서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리대금과 같은 개념으로 봐요. 물론 그 악덕 고리대금하고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대개 필요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돈이 없는데 좀 궁하니까 쓴 건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빌려 써갖고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확률이 오히려 더 많죠, 사실은. 저도 빚 써보니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률을 받는 이자 개념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슬람 쪽에서 쓰는 그 이슬람 은행의 개념은 뭐냐면은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 돈을 은행에 맡겨갖고 그 은행에서 그 돈을 이제 어디 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벌면 많이 받고 또 덜 받으면 덜 받고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게 그 이슬람 은행의 그 특징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그런 은행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 안 주는 이 은행에 돈 맡길 리가 없죠. 절대로 안 맡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서구식 은행이 더 많고 그 나라에 뭐 한두 개 정도의 이슬람 은행이 있어요. 어디로 돈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아직도 이 이슬람 은행으로 돈이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원리가 간단해요. 즉 서구식 은행에다 돈을 맡겨갖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그 이자를 받아서 자기 돈이 불어났을 때의 그 만족감하고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했을 때의 그 만족감하고 어떤 게 더 크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종교적인 만족감으로 더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착실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돈 더 많이 벌려고 뭐 눈이 시뻘게 있죠. 근데 어떻게 그럼 이슬람 은행으로 더 가냐 하는 것은 이슬람 은행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뭐 이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투자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익은 보장을 하거든요. 그 이익의 보장이 서구식 은행보다는 적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많지만 많은 경우보다는 적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약간의 그 차이는 내가 그 종교를 제대로 따랐다고 하는 그 만족감으로 충분하다.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슬람 은행이 그래서 더 돈이 많이 모이고 있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그 지금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즉 돈이 돈을 벌죠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없으면 그 돈 벌기 참 힘들겠더라고요. 돈이 웬만큼만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돈이 돈을 벌더라고요. 바로 요거를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안 하고 돈이 그냥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상행위는 다 허용이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돼요. 일로 다 들어가요. 개인 재산은 다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던 간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하고 그 기술이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고리대금업처럼 그냥 단순히 자본이 있다고 해서 그 자본만으로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제 금지되어져 있는 건데
이런 제도를 뭐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제도를 잘 알면은 우리가 무역할 때 좀 편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인데, 그쪽에 고용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갖고 몇 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 뭐 대개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근데 그 2년 계약으로 오면은 그 고용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그 수입이 확실해요. 2년 동안 항상 월급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고용 계약서만 갖고 이슬람 은행을 가면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이다 하면 2년치의 그 월급만큼 대출을 해줘요. 물론 대출할 때 그 좀 띄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자를 띄는 게 아니라 그 관리비 뭐 이런 걸 계산해서 그런 거에서 좀 띄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일반 은행의 이자보다도 싸요. 그러니까 그걸 2년치를 한꺼번에 받아갖고 그걸 한국으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 이슬람 지금 이자 개념에서는 그런 걸 없애자고 하는 게 이슬람 은행의 기본 개념인데 우린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치유하면서 나가자는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거와 곁들여서 뭐가 있느냐면 임대료가 안 올라가요. 저같이 세수하는 사람 이거 아주 좋습니다. 임대료가 진짜 안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물론 이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나라들에서 뭐가 있느냐면 종교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와크프라고 하는 기금이 있어요. 이 와크프라고 하는 그 기금은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종의 그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기탁해 놓은 기금. 이걸 뭐 우리 그 종교를 위해서 좋게 써줘라 뭐 이렇게 해갖고 돈도 있지만 이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시사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종교성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종교성 산하에 있는 이 건물들은 한번 빌려주면은 그 빌려줄 당시에 임대료 얼마 이렇게 해놓고 그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임대를 얻으면 대를 이어서 삽니다. 그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버리면 거의 거저예요. 그 아랍 쪽 여행 다니시면서 좀 의아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시내 한복판에 그 카페에 가면은 커피점에 가면요. 그 커피 값이 싸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돈은 한 200~300원씩 하고 아주 고급은 뭐 비싼 데도 있지만 일반 그 카페는 한 200~300원 정도의 그 커피 값인데 그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있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소리 안, 근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진짜. 우리 그랬다간 큰일 나죠? 막 눈치 주고 난리인데 거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거기 가서 시험 공부해요. 저도 집에서 답답한 거 가서 시험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항상 모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가도 짧게 있어봐 한 대여섯 시간 있어요. 같이 레포트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럼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거 망할 텐데, 안 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임대료가 없어요. 오래전에 자기 아버지가 얻어놓은 거라 임대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은 이제 계약을 할 때 보통 이건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개인도 이렇게 이제 월세가 아니고 우리식의 그런 그러니까 전세가 아니고 월세 개념으로 있는 데는 이것도 함부로 못 올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외국인들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내국인들이 들어와서 살 경우 그 월세만 또박또박 내면은 그거 못 쫓아내요. 거기서 한 20~30년 살아버리면은 그 집 뺏긴 거지 뭐 그게. 그러니까 비워둔 집들이 꽤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을 왜 선호하냐면 외국인들은 뭐 살아봐야 몇 년밖에 안 살거든요, 되게. 그러고서 이제 고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한테 이 집을 주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면은 좀 잘만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그렇지 않고 우리 시스템에 그런 세제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말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에 있는 데를 가면은 조금 늦더라도 여관 생활을 좀 오래 하더라도 이 집을 잘 골라야 돼요. 왜냐면 자주 이사를 가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오래 살아야 이익이지.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오히려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또 뭐가 있느냐면 빵값이 쌉니다. 그 빵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둥그런 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걸레빵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바게트라고 있죠? 프랑스에서 하는 그 빵들이거든요. 그 빵 하나에 우리나라 돈은 한 100원, 200원이에요. 그거 하나면 한 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먹어도 돼요. 그럼 뭐 버터, 치즈 이런 건 워낙 싸니까 그 유목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요. 근데 그것이 정부에서 밀가루를 사갖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적자가 엄청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경제 발전을 못하는 원인이 있어요. 자꾸 뒤에서 이런 재정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구 쪽에서 경제 원조를 할 때 뭘 조건으로 다냐면은 빵값 올리라는 거예요. 빵값 올리면은 경제 지원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굶어 죽게 만들어놔야 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 그 재정 적자를 정부도 감수하지 말고. 근데 이거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게 빵값을 그래서 조금씩 올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올린 나라는 다 폭등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려요. 이 기본 취지가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취지는 좋은데 경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나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이 없으니까 잘 안 해요, 일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이슬람적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꼭 가격을 올린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개조해야지 그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데 반해서 서구 쪽에서는 값을 올리면 한다 이거죠.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 차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재 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중재 문화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들하고 처음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그 안에 중간 상인을 낍니다. 바로 집적 안 해요, 대부분. 그 중간 상인을 껴서 한두 번 해보고, 그러고서 믿을만하면 직접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간 상인이 낄 때,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중간 끼는 사람은 급할 게 없으니까 거기 식대로 천천히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동 쪽 가서. 이게 뭐냐면요. 천천히라는 말이 슈아이와 슈아이야인데, 슈아이와 슈아이 할 때 요 손모양이 이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그걸 컨트롤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움할 때도 보면은, 우리 직접 싸우죠. 대놓고 싸우고, 그러다 이제 말리려고 오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 휩쓸려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또 싸우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참 열이 오르면은, 당사자를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구경꾼들을 보고 얘기해요. 저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래서 나쁘다라는 걸 설명해요. 쟤도 그렇고. 그러면 제3자가 듣고, 들어보니까 진짜 여긴 뭐가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게 싸움이 확전이 안 돼요. 싸움 규모가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런 형태가 흥정할 때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다가 시간 없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오래 끌 거 없이 화끈하게 단판 집시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써먹는 아주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가격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이래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기껏 그거 다 얘기해놓고 이건 다 간두고 그냥 단판 짓자 그래. 절대 단판 안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줄 시간을 줘야 돼요. 기다리는 게 그게 기술이에요. 그걸 얼마나 줄이냐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의 기술입니다. 요걸 잘 컨트롤해야 그 사람한테 와요. 거래가. 이때 이 사람들이 기다리려고 할 때 얘기가 바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인샤알라 이겁니다. 이런 심리 상태가 뭐냐면요.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이거 이제 흥정을 해서 가령 100원짜리인데 80원에 주라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한참 흥정을 하다 경 안 되면은 그 80원에 주면 내가 한 개 살 거 10개 살게. 이렇게 하면 깎아주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몇 개 더 살 테니까 깎아주라 그러면 우리는 얼른 깎아주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 깎아줘요. 왜냐하면 장사에 접근하는 기본 이 마인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100원인데 80원에 산다 그러면은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20, 즉 20원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팔게 이런데 이걸 1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팔아버리면은 200원을 덜 받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깎아줄 수 없어요. 오히려 손을 더 보는데 한 개 팔았을 때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깎아줘요? 이거 내가 봐도 이거 더 미치는 건데. 예? 우리는 흔히 박리다매라고 그러죠. 예, 싸게 많이 팔아갖고 돈을 돌리는 거예요. 즉 시간의 개념이거든요. 시간이 곧 돈이에요. 자본주의 체제는 철저하게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할 때도 보면은 시간당 받죠. 즉 내 시간을 주인한테 몇 시간을 주므로 해서 그 시간을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돈이 도는 거는 돈이 돌아서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내 돈이지 그냥 돌아가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 경험은 책방 갔을 때 느끼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옛날 책들을 이렇게 참고 자료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내 큰 책방을 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의외로 동네 조그만 서점에 가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몇 년씩 저기 이렇게 옆에 쌓아놓은 거예요. 저 이렇게 뭐 진열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팔리니까 그냥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같아서 이거 팔아라 그러면 반값에 그냥 줘버리죠. 한 푼도 안 깎아줘요.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이거 너 어차피 놔두면 살 사람도 없어서 이제 버릴 건데 왜 안 주냐. 나 주라 그래요. 아니래요. 바로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고를 그냥 쌓아둬요. 결국 그거 제 돈 주고 사야 돼요. 내가 급하니까. 그래서 이게 장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본주의 체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버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요. 또 하나가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살 때는 재래식 시장을 주로 다니거든요. 백화점 이런 데 안 가고. 왜냐면 거기가 싸요. 물건이 좀 이렇게 좀 흙이 묻고 뭐 더러워서 그렇지. 그거 닦아 먹으면 어차피 닦아 먹는 거니까. 뭐 크게는 저기는 없는데. 근데 우리 부부가 그 시장에서 유명해요. 왜냐면 동양인이 거기 들어가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렇게 가는데 한 아주머니는 장사를 하면서 제일 기본은 더하기 빼기죠. 이게 그래야 이게 셈이 되잖아요. 이걸 못해요. 이 더하기 빼기, 이 셈을 못하면은 그 장사 며칠이나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거기서 몇 년째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얼마니까 얼마죠? 그래서 돈 주면은 돈통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 얼마나 했으니까 거스름 또 얼마 가져가요?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한가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진짜 사람 많아갖고 저쪽에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그거 보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 가져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야, 아직도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그거 이제 야채 가게인데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씩 많이 사야 되거든요. 여러 종류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100원, 뭐 50원 뭐 이러다 보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저도 이게 계산이 잘 안 돼갖고
어떤 때는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계산해보면 잘못한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더 받아올 때도 있고, 덜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전혀 그 다음날 가서 그걸 아무 소리 안 해요. 이미 전혀 계산이 안 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방 망할 것 같은 그 집이 신기하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 시장을 가면은 거길 가였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전 동양인이 저밖에 없으니까 멀리서 보면 벌써 인사해요. 어떤 때 보면은 뭐 야채 가게라는 게 그 집에 물건이 나쁠 때도 있고 옆집이 더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거기 가야 돼. 가지마 아는 척 하는 바람에. 그 물건 안 좋은지 알면서 일단 거기 있는 건 거기서 하고 그 집에 없는 건 이제 옆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상술인지 아니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상술만은 아니다 느낀 게요. 택시를 탈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도 이렇게 흥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메타제로 다 돼 있는데 아직도 있어도 흥정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저 있을 때만 해도 다 흥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래 살다 보면 가격을 아니까 얼마 금방 그거는 뭐 나와요.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점잖은 자리 갈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정장을 하고 이게 넥타이 내고 갈 때가 있거든요. 양복을 쫙 입고 가면은 꼭 2배씩 불러요. 거기 말을 해도. 그럼 저도 이제 화가 나갖고 그 택시 절대 안 타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한 2세대가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안 깎아져요. 꼭 2배 부르지. 그리고 한 2세대 지나고 나서 한 택시에 오더니 빨리 타래요. 그래서 얼만데? 그랬더니 이게 네가 주는 대로 받을 테니까 그냥 타래요. 그래서 그거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절대 안 타거든요. 무슨 소리야? 얼마? 그랬더니 타래요 자꾸.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탔죠. 탔더니 나 모르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동네가 좁아서 거기는 그 택시를 왜냐면 그 시내버스 제도가 없어서 차가 없으면 그 택시를 자주 타야 돼요. 나를 한번 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는 나를 기억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택시비도 별로 비싸지 않아요. 뭐 시내에서 가는 건 뭐 멀지 않으니까 뭐 1,000원, 2,000원 뭐 이 정도인데 그 1,000원을 냈는데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1,000원 받은 거에서 잔돈을 좀 이렇게 한 200원 내지 300원. 그게 차값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주더라고요. 이거 왜? 그랬더니 가서 차 사 먹으래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로서는 좀 신기하긴 해요. 왜냐면 저같이 이슬람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러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에서도 그 이슬람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쉐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높여 부릅니다. 이게 이제 그 쉐이크가 일종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식의 좀 높으신 분들 영감님 뭐 이렇게 갖고 높여 부르죠. 그런 식으로 부르는 단어인데 그렇게 높여 불러요. 나이가 어려도.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너 고생 많겠다 막 그러면서 고생 많지. 난 말도 잘 안 통하고 야 죽겠다 그러면서 그런 거에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 차 사 먹으러 준다 이거죠. 야,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런 흥정이라는 게 꼭 그 사람도 흥정할 때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 꼭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회니까 그 재래시장에서처럼 계산을 못 하시는 그분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 아랍이나 이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무슨 어떤 사상적으로 좋고 무슨 뭐 이데올로기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정을 느낄 때 이게 가장 그 사람들을 하고 점점 더 이해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돼요. 왜냐면 살다 보면은 처음 만나서 그 시장 가서 그 막 냄새 나는데 그리고 막 처음에는 이 흥정이 잘 안 되고 가격이 잘 모르니까 어떤 데 사고 와서 보면은 이거 바가지 쓴 거거든요. 그럼 막 또 이제 열받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모든 부분에 남아져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슬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본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슬람 정신을 경제에서도 그대로 구현하자. 즉 이슬람식의 정의감과 그다음에 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그 재산을, 그러니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의도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기업을 하더라도 이슬람의 그 어떤 윤리성과 책임 정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정신의 원동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까지 모든 이 사람들의 그 정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역을 여행을 하시더라도 이런 흥정 문화를 한번 즐겨 보십시오. 바가지 쓰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